당시 샤넬에게는 몽유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샤넬은 아주 예민한 아이였는데 갑작스럽게 수녀원에 툭 떨어졌으니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아빠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은 너무나 큰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리고 6년 뒤 그녀는 18살에 고아원을 나온 뒤에 물냉이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수녀원 소속 기숙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샤넬은 기숙학교에서 엄청난 무시와 차별을 받아야 했던 겁니다. 학교에서는 학비를 내고 다니는 유료 학생과 샤넬처럼 돈을 낼 수 없는 무료 학생을 철저하게 차별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가 끝나면 빈곤학급 소녀들을 지원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거리 행진을 시켰습니다. 와, 구경거리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 트라우마다 이거 진짜 평생. 그 당시 나이면은 뭐 이런 거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진짜 클 나이잖아요. 그렇죠. 샤넬은 이 시기를 거치며 인생을 결정지을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나는 아주 어렸지만 사람은 돈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돈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제 돈과 성공에 집착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샤넬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와. 그리고 19살이 되던 해 마침내 첫 발을 내디딜 기회를 잡게 됩니다. 어? 그간 고아원과 학교에서 배운 기초적인 바느질 기술을 미천으로 작은 도시인 물냉의 의류 상점에 보조 제공사로 취직하게 된 겁니다. 샤넬은 바느질 솜씨가 좋았고 그 소문은 금세 주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샤넬은 실력을 인정받고 원하는 만큼 돈을 벌었을까요? 아니요, 여자라서 안 됐을 것 같아요. 예,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평균 임금이 남성 노동자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차별이 심하니까. 예, 지금으로 비유하면 한 달에 60 내지 70만 원 정도를 받는 셈입니다. 말도 안 돼. 너무 최저연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그렇죠. 그러면은 또 사실 그게 또 도시에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금액 비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생활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샤넬은 상점 일을 마치고 주인 몰래 다른 제복 일감을 더 받아서 추가로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상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까지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을 혹사시키는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당시 하층민 여성이 성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인 이것에 도전하는데요. 과연 뭘까요? 배우 같은 걸 도전하나요? 굉장히 가까워요. 선배님들처럼 이제 가수. 그렇죠. 가수를 해요? 예, 아, 선배님이시네, 그러면. 예, 그렇죠. 마침 물냉에는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악 카페들이 여럿 들어서 있었습니다. 오. 하지만 경험도 없는 샤넬이 곧바로 정식 가수로 일을 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샤넬은 우선 가수들이 쉬는 시간에 잠깐 등장해서 짧은 노래를 부르는 카페의 마스코트 걸로 들어가게 됩니다. Au coin de la rue des Abbesses, c'était Coco, le petit prince de la rue du débarcadère. Ce Coco m'a mis le cœur à l'envers. Je t'attends tout le temps et demain comme hier. Coco, mon Coco, je t'espère. 어때요? 샤넬이 가수가 되려고 했다는 게 새롭지요? 근데 영상에서 보면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샤넬은 당신 누가 코코를 보았니? 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를 통해
카페 최고의 마스코트걸로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사람들에게 코코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현주 씨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코코 샤넬이 이때 생긴 거예요? 맞아요.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작은 강아지들이 코코라고 아까 거기 영상에 나왔듯이 코코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기도 했고 프랑스어로 코코트라는 단어가 이제 매춘부를 뜻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사실 샤넬이 코코라는 애칭을 별로 안 좋아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이게 여러 가지 설에 의하면. 그래서 샤넬이 마스코트 걸로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공을 위해서 좀 더 큰 무대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샤넬은 가수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코코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샤넬은 참가하는 오디션마다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수의 꿈이 좌절되게 되고 그 후 샤넬은 다시 바느질기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가수로 성공했으면 그래. 지금의 샤넬이 없었겠죠? 안 되게 잘했어요. 그렇죠. 예. 이때 낙심한 샤넬에게 다가와 호감을 표현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에티엔 발상이라는 부유한 사업가였습니다. 와. 괜찮은데 이거? 사실 발상은 음악 카페에서 노래하던 샤넬에게 푹 빠져서 자주 찾아왔던 남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아내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랬구나. 가족이 있는 남자가 뭐 샤넬한테 이렇게 뭐 접근하는 이유는 뭐 바람 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발상은 순종적인 당시 여자들과 달리 자존심이 강한 샤넬이 재미있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23살이 된 샤넬에게 발상이 제안을 하나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자신의 성에 와서 머무르지 않겠냐는 거였습니다. 발상은 파리 인근의 성을 사서 함께 승마를 하고 유흥을 즐길 젊은 남녀들을 여기저기서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에 독특한 매력을 지닌 샤넬을 끼면 상당히 재미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샤넬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그쵸,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나쁠 거 없겠다. 네, 샤넬은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야, 몇 년간 이리저리 발버둥 쳤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샤넬은 구유층을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잘 적응이 됐을까요? 너무도 낯선 생활 방식 때문에 샤넬은 쉽사리 이들 사이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또한 발상의 성을 들락거리는 교육받은 부유한 남성들, 화려하게 치장한 여성들이 가난한 하층민 출신의 샤넬을 무시합니다. 아, 여기서도. 와. 이때 샤넬이 성에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도전한 게 있는데요. 바로 승마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낼게요.